오늘도 여전히 아름다운 5월입니다. 오늘은 시인 수필가인 하태모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란을 함께 여행해 보실 것입니다. 실크로드 학회에서 세계적 권위를 가진 정수일 교수님과 함께한 여행입니다. 정수일 교수님은 세기의 여행기 이븐 바투타를 완역해내신 분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무도 한 사람이 번역해내지 못한 방대한 분량을 5년 옥중 생활에 전 2권의 분량으로 완역해내신 국보급 학자이십니다. 페르시아 역사 전개 과정에서 발견되는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 주체의 다중성입니다. 단일 민족이나 단일 문화가 아닌 다민족 문화로 이루어진 역사로서 포괄 범위도 다양히 광범위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종과 문화가 복잡다기하고 복합적으로 부단한 내침과 간섭을 받아왔지만 시종 페르시아라는 국가의 정체성과 통일성을 지켜왔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의 중층성과 융합성을 들 수 있습니다. 동서 문명의 완충지이자 접촉지로서 유목민족 문화와 정착 농경 문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인더스 문명, 헬레니즘 문화와 이슬람 문명, 몽골 문화와 서구 문명 등 다양한 동서 문명이 중층적으로 쌓여왔으나 큰 충돌 없이 대체로 순기능적인 융합 문화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란의 세계 문화유산은 8개가 있습니다. 이스파한의 이맘 광장, 초가 잠빌, 기원전 7세기 엘람 왕국의 고도입니다. 페르세폴리스, 아케메니스조의 수도입니다. 다크트 슐레이만 영묘, 바르티아조 유적입니다. 파사르가드의 아케메니스조 초기 수도의 유적입니다. 밤과 도시 경관, 사산조 시대의 고도입니다. 콤바데 슐타인의 다이루스, 베이스툰의 다이루스 1세 왕의 비문 등 8곳인데 우리는 5곳은 보게 됩니다. 마샤드를 떠난 지 약 1시간 거리의 사락스 마을의 카라반사라이가 왼쪽 코펠 산맥 눈덮인 자락 과수원 옆에 호젓이 놓여 있습니다. 철러전 관광객이 있을 리 없다고 문까지 굳게 닫혀 있는 것을 가이드 알리가 동네 사람들을 찾아 열게 해 주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동안 송 원장은 구성진 노래 한 곡조를 뽑아 온 들판에 퍼져나가도록 했습니다. 카라반사라이는 대상들의 쉼터이기도 하고 낙타들의 쉼터이기도 했으며 대상들이 물건을 서로 교환하기도 하는 장소였고 정보를 교환하는 유용한 지점이었습니다. 정확히 25km마다 하나씩 있었던 카라반사라이는 메르브에서 니샤프로까지 총 6개의 카라반사라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곳은 사흘이 지나면 숙박비를 내어야만 했다는 카라반사라이에서 돈을 관리하는 장소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낙타의 쉼터가 되었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각 방마다 옛날에 쓰던 물건들이 가득 전시되어 있습니다. 질그릇, 흙으로 빚은 동물들의 입상,
차도르를 쓴 여인이 아름다운 문양을 카펫을 짜다가 쉬고 있는 모습을 상상케 하는 색색의 실뭉치가 달린 찍조기도 세월을 견디고 앉아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멀리 들판에 양떼를 몰고 오는 소년과 양떼를 지키는 큰 개 한 마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참으로 평화롭고 한적한 이 마을에 여인 몇과 남정네들이 만면의 웃음을 머금은 채 나그네들을 구경하고 멀찍이 서 있습니다. 모계의 과담가. 팔가경태의 아름다운 영묘가 거리 끝에 있습니다. 300년 된 나무 한 그루가 영묘 앞을 지키고 켜켜이 앉은 벽돌들의 문양이 예사롭지 않은 곳, 호라산의 물이 영묘의 정면에서 모여 뻗어 흐릅니다. 과담가의 뜻은 발의 장소라 합니다. 이맘 레자가 암살되었다고 믿고 있는 그들은 그를 전설적인 인물로 만들기 위해 이 영묘 안의 철책 속 검은 돌에 이맘 레자의 발자국을 새겨놓고 있습니다. 순례객들의 존경의 표시는 이곳에 수북이 쌓인 돈만 보아도 짐작이 갑니다. 영묘 옆 지하로 들어가는 작은 입구의 상자에 돈을 넣고 사람이 들어가기에 10계단쯤 나 있는 그곳을 따라 내려가 보았습니다. 맑은 물이 콸콸 쏟아지는 곳인데 그는 그곳에서 손으로 물을 받아 먹으며 뭐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인 하나가 플라스틱 통을 가져와 물을 받아가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니 거리의 가게마다 하얀 플라스틱 물통을 팔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신령한 영험이 있는 이맘 레자의 영혼이 담긴 물이라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호라산의 눈 녹은 물일 텐데 발자국을 새긴 돌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이곳도 캐러반사라의 역할을 담당했던 쉼터들이 있습니다. 밥을 해 먹었던지 돌들이 검게 그을리고 음식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폐허 같은 공터가 허물어진 벽돌 담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슈피즘의 시인 아타르와 화가 카말 알마티의 영묘는 같은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수피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신과의 합의를 위해서는 예배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며 신과의 깊은 합의를 위해 춤, 술, 노래, 심지어는 마약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신과의 합의를 꾀합니다. 터키에서 그들의 메불람나 춤을 본 적이 있는데 무아의 경지에서 하염없이 맴을 돌던 그들의 눈동자에서 환희를 엿보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사음절, 유음절, 팔음절의 전형적인 루바이아트 시집에 수피들의 대표적인 노래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아타르의 저서는 수피들의 고전으로 알려지고 있는 성인들의 회고 티드키라트 아울리아와 후편 미시바트나마가 있다고 합니다. 돔 중앙의 돌미듬 위와 벽에 그의 시가 쓰여 있었고 알리는 구성진 목소리로 그의 시기를 읽었습니다. 화가의 영묘는 돔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지붕이 있는 네모진 터 위에 현대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마르 카이왕 영모에서 묘한 마름모가 중첩된 느낌의 탑이 하늘 높이 솟아있는 중앙에 오마르 카이왕의 영모가 누워 있습니다. 입구에 그의 얼굴 조각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이고 초기 수푸즘의 영향을 받은 시인입니다. 셀주크 왕조 시기에 마크리사 왕의 전문대를 운영했던 그는 2차 방정식의 기하학적, 대수학적 해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를 즐기자는 철학의 색채가 짙은 무신론적 작품을
250수의 루바이아트에 담고 있습니다. 그의 시는 1859년에 영국 시인 이 피츠제럴드가 번역하여 유럽에 소개했습니다. 풀밭의 향기를 저버리지 말라.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라. 돼지가 해를 그의 품에 안기 전에 그리고 자유롭다고 어리석은 슬픔으로 너 자신을 낭비하지 말라. 중세기 회교도의 충고에서 풀밭 너머에는 이맘 라지프 아브라함의 영묘가 있었습니다. 바깥으로 나와 해초 스님의 발자취를 느끼려고 애썼습니다. 그분은 무엇을 위해 이 멀고 먼 땅까지 와서 그 흔적을 기록으로 남기셨을까요? 성각자들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지만 길을 가는 것이 돌을 닦는 일이라면 돌을 닦기 위하여 끊임없는 수행의 방법으로 하염없이 걸었을 것입니다. 비행기로 날아와도 지루한 이 먼 거리를 발로 걸으며 긴 세월을 무엇을 화두로 삼고 걸어갔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까지 남긴 해초라는 스님 한 분 때문에 우리의 여정이 이곳 니샤프로까지 뻗어왔음을 알게 되는 순간 티끌만큼의 도라도 깨우칠 수 있다면 좋으련만 길거리에 서서 여인들이 파는 물건들을 기웃거리며 쉽게 오지 않은 버스를 애타게 기다려 타기에 바빴습니다. 점심은 바쁘게 먹어야 했습니다. 식당 뒤에는 분수를 뿜어대는 공원이 있었습니다. 코레시트란 밥 위에 얹어 비벼 먹는 음식은 별로 내키지 않고 수프는 향이 싫고 넌이라는 밀가루 빵은 식어서 딱딱합니다. 대충 펄펄 날아다니는 흰밥에 김을 싸먹고 일찍 식당에서 나와 분수 공원을 걷다가 어디에서나 소풍 나온 귀여운 아이들을 보다가 문득 문방구에 들러서 뭐라도 사보자는 생각이 났습니다. 길을 건너 일한 아저씨 한 명이 있는 문방구에 들러 풀 하나, 반짝이가 들어있는 볼펜 한 세트를 샀습니다. 색종이를 사고 싶었으나 눈에 보이지는 않고 말은 통하지 않아 못 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손가락으로 짚어 살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돈은 계산기에 찍어서 값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돈은 지폐에 있는 동그라미 둘을 떼고 말하는 것이어서 쉽게 알아듣기는 어려웠습니다. 어쨌거나 풀 하나에 3,000리알, 화이트 하나에 13,000리알, 반짝이 볼펜은 24,000리알, 합쳐서 40,000리알인데 우리 돈 4,000원을 써보았습니다. 호라산 옛 수도였던 니사프르에서 색색깔의 볼펜으로 이스파한으로 가는 비행기 속에서 해수와 마사드에서 준 모후르 조각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2시간이 순식간에 흘렀습니다. 이스파한으로 갔습니다. 이란의 진주 이스파한은 자그르스 산맥 동쪽 1585m 고지대에 위치한 180만 인구를 품은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일정 중 2박을 함께하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생명을 주는 강이라는 뜻의 자얀대 강 위로 13개의 다리가 놓여 있는데 가장 화려하고 메인이 되는 다리는 시옷의 다리입니다. 그 다리 앞에 놓인 코살 호텔의 여장을 풉니다. 이곳은 아게메네스 왕조 시대 가발이란 이름의 도시로 알려졌던 곳인데 7세기에 군영이란 뜻의 세파한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계속되는 왕조의 지배를 받으면서 13세기 중엽에는 몽골군의 내침을 받았지만 피해는 크지 않았고 14세기 티무르 정불군에게 저항했다는 이유로 7만 군중이 학살당하는 참변을 겪었습니다.
16세기 사파비 왕조의 치하에서 5대 아바스 1세의 수도로 정해지면서 이스파한은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으로 손재간이 좋은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불러 건설에 참여시켰다고 합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인구 100만에 사원이 160곳, 학교가 48곳, 여관이 1800곳, 공중목욕탕이 273곳이나 되는 세계의 굴지의 대도시였답니다. 18세기 아프칸족의 침탈을 계기로 시라즈로 수도를 옮기면서 이스파한의 운명은 점점 내리막길을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그 시절의 영화를 엿볼 수 있는 궁전과 건물, 아름다운 다리들이 수없이 남아 옛 페르시아의 문명과 이란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튿날은 비가 주룩주룩 내렸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리지만 미룰 수도 없는 일정입니다. 8시에 출발하여 전일 일정으로 이스파한을 보는 날입니다. 강 차장은 이스파한에서 비가 오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운세가 이번에도 따라붙었나 봅니다. 이맘 호메이니 광장은 1612년 아바스 1세 때 길이 512m, 넓이 163m, 세계에서 가장 큰 광장을 만들어 나그네 세자한 세계의 그림 열린박물관이라고 이란인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문의 중요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그 사각을 이어 바자르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동쪽에는 사이프트풀라 사원, 서쪽 알리카프 궁전, 남쪽 자미아 사원, 이맘 사원, 북쪽에는 게이사리에 바자르가 위치합니다. 예부터 마스지드 옆에는 바자르가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신정일치인 나라에서 종교와 사회 전반에 대한 일치에서 또는 내세와 속세의 일치를 의미하는 뜻에서이고 실용적인 설명으로 말하자면 더 많은 사람들을 사원으로 끌어들이는 기능을 위한 것이라 합니다. 어쨌거나 사원 가까이에는 반드시 시장 바자르가 있습니다. 라시라 앞 몰크 지역, 비가 오는 거리를 걸어 쌀쌀함을 느끼면서 셀주크 시대에 지었다는 사원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이란의 마스지드 역사를 알아보려면 이곳에 와야 할 정도로 이곳의 건물들은 8세기에 건설되기 시작하여 12세기, 14세기까지 지금의 모습으로 갖추어진 것이라 합니다. 벽돌만으로도 얼마나 아름다운 문양이 되는지, 검은 벽돌로 만든 문양, 진흙을 굽지 않고 뭉쳐서 문양까지 찍어 넣은 벽돌, 그 세월의 흔적들을 보며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의 세계에 들어선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깥의 빛은 있는 대로 은은하게 받을 수 있게 된 놀라운 건축 기술의 건물들을 보면서 또 다른 건물군으로 발을 옮깁니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마스지드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금요일의 예배를 위해 지은 주마 마스지드. 이것은 도시의 대개 중앙의 마스지드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자미아 마스지드. 이곳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보통 때도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고 어떤 물건을 구하고 싶을 때 정보를 얻어 구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그냥 마스지드라고 총칭하는 곳인데 소규모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거나 담소하는 곳입니다. 그 외에도 학교 기능의 기숙사가 있었던 마드레사라는 건물이 있고 미흐랍은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는 장소였으며 거기에는 민바르라 하는 7계단의 설교단이 있습니다.
또 사원에서 기도를 알리는 기능을 했던 첨탑은 이슬람에서 미나렛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의 자미아 마스지드에는 두 개의 미나렛이 우뚝 대칭하여 서 있습니다. 아슈라 축제가 끝났는데도 그때 내려둔 검은 휘장이 기둥마다 미나렛마다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들의 참회 예절은 그다지도 길고 깊이가 있었나 봅니다. 마스지드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들 만한 장소에 여러 가지 알릴 것을 알렸던 게시판이 보입니다. 자미아 마스지드의 벽을 대표하는 대표적 타일의 문양은 아라베스크 문양입니다. 원래 아라베스크의 뜻은 아랍의 아기자기한 벽 장식을 뜻했습니다. 장식에 쓰는 재료는 유색의 타일이었고 각종 색깔의 기하학적인 사방 연속무늬였습니다. 그 이후 화초무늬, 당초무늬 등으로 바뀌다가 이슬람 미술에 국한하지 않고 곡선이 많은 환상적인 장식 무늬나 그로데스크한 무늬에도 아라베스크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확장하여 음악이나 무용에도 쓰이게 되는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 음악에 사용된 것은 1839년 슈만의 피아노 소품 아라베스크 다장조에 쓰였고 그 다음으로는 드뷔시의 피아노곡 두 개의 아라베스크 이지 장조에 쓰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사람들이 아라베스크란 음악적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용에서는 한 다리를 뒤로 뻗고 몸을 꼿꼿이 세워 두 팔을 벌리는 자세를 말하는데 뒤로 뻗은 다리는 우아하게 높이 뻗어 올릴수록 아름다운 자세가 됩니다. 이런 문양 외에도 아랍 문화의 문자의 7서체를 이용하여 연속적인 문양처럼 코란의 내용을 적어 알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지드에는 아마도 6개의 서체가 쓰여 있는 듯 하다고 합니다. 비는 계속 추적추적 내리는데 주마 마스지드로 갔습니다. 현관은 15세기 티무르 왕조 때 건설된 것입니다. 건물 뒤쪽에 티무르의 모자처럼 생긴 삼각뿔 모양이 더 씌워져 있습니다. 이곳에 가장 아름다운 미흐랍이 있다 하여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1086년 올라이토라는 몽고 사람이 무슬림이 된 것을 기념하여 건설했다는 이 미흐랍은 진흙으로 빚은 벽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전에다 술을 놓은 듯 어찌 저리 아름다울 수 있으며 대리석을 깔아 조각을 한들 저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을 만큼 정교하고 단아하게 문양을 만드는 솜씨는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정말로 특수한 기법입니다. 벽돌의 색깔도 조금씩 다르고 쌓는 방법에 따라 기묘한 무늬가 생기는 것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은 현존하는 가장 아름다운 미흐랍이라는 찬사를 받게 됩니다. 꼭 우리나라 대문같이 잠금장치가 있는 나무문을 지나 마스지드의 기도처로 들어갑니다. 이 문의 기원은 어디가 먼저였을까요? 문명의 오고감을 알 수는 없어도 적어도 이런 낯익은 구조물을 대하면 콧나루부터 먼저 찡한 감각을 맡게 됩니다. 나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디에다 카메라를 집중적으로 갖다 대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것, 이 땅에도 우리 것이 있다는 느낌은 얼마나 따뜻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지. 3등분으로 구분된 공간은 남자와 여자가 따로 앉아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남자는 시각이, 여자는 촉각이 발달되어 있는 성차 심리 때문에 그들의 기도처가 구분되어 있다는데 이 나라는 공항으로 들어가는 입구도 남녀가 따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타일이 아닌 벽돌 건물을 보는데 지붕의 모양은 정말 각양각색으로 문양이 모두 달랐습니다. 시대를 건너오며 지진으로 기둥이 기우뚱 넘어가고 있는데도 지붕의 문양은 선명하기만 합니다. 중앙아시아 벌판에 딱 하나 모래더미에 묻혔던 온전히 남은 벽돌로 된 영묘 하나에 찬사를 퍼부었던 느낌으로 치면 이건 과연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하루 종일 고개가 아프도록 바라보아도 볼 것이 남아있는 이 꾸밈 없는 흑돌의 오케스트라를 보며 그 멋없는 오래된 공간, 멋있는 오래된 공간을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미혈압을 찍느라고 남편은 다른 사람이 다 나오도록 그 건물 안에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아무래도 또 지나치게 늦어 일행들의 빈축을 사게 생겼지요. 비는 오는데. 그곳을 지나서 바자르를 통과해서 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향료가 피라미드 모양으로 그릇에 담겨지고 옷을 입힌 마네킹들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화려한 반짝이가 많이 들어있는 옷은 도대체 언제 입는단 말입니까? 검은 차도르 안에 입은 이곳 여인들의 옷 역시 무채색의 옷이었는데 여행객들을 위한 것이라면 저리 곳곳에 진열하여 팔지는 않을 것인데 물었더니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들도 사람이고 그 이전의 여자일 텐데 그 마네킹의 군상들 틈에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자들의 마네킹과 여자들의 마네킹과 그런 장난을 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즐거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상인들이 더욱더 재미있었습니다. 들려드릴 노래는 바우곡의 우리의 가곡입니다.